선거운동 기간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표심 잡기가 한창인데요. 유권자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응답자 중 70% 이상이 투표 의사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의뢰 결과를 밝혔는데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원격 수업에 필요한 마이크와 웹캠 등 기자재 구입을 위해 예산 6억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총선 후보자들에게 시민 제안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 분야 시민 제안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율을 묻는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변수 속에서 투표율을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투표율 당일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하게 될까요? 이정하 기자가 거래 유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사뭇 차분합니다. 선거 유세는 예전보다 덜해도 지역 상인들은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건 뭐 국민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어느 후보가 우리 지역을 잘 발전시킬 건지 그것도 저걸 해야 되겠죠.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살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72.7%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조사보다도 8.8%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이번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 불안해 여전히 투표소에 가기가 망설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걱정되죠. 그게 가면서도 마음은 먹고 있는데 갈래는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그냥 하도 그 코로나가 그냥 무서우니까. 또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후보자의 공약과 면면을 하나하나 살펴본 뒤 선거에 임하겠다는 유권자도 있습니다. 한 표를 해야죠. 당연히 공약을 살펴보고 가죠. 거의 뭐 조용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나왔는지도 몰라서 이제 천상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제 보내오는 그 광고 전단지 있잖아요. 그거 지금 보고 그래도 이제 그거라도 좀 보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편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재외국민 대상 투표는 코로나19로 일부 국가에서 선거 사무가 중단되며 17만 유권자 가운데 절반은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4.15 총선 선거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투표소로 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이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공약들은 지역의 이슈와 맞닿아 있죠. 지역의 해묵은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이번 총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부평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부평의 핵심 이슈, 바로 부평 미군 기지의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부평 미군 기지에서는 시민 개방을 위한 정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평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 환경 개선은 부평 지역 후보들의 공통 공약 중 하나. 주민들은 부평 미군 기지를 도심 속 쉼터로 조성해 주길 희망했습니다. 멋있는 공원으로 꾸민단 말도 있고, 근데 우리 시민들이야 공원으로 해주면 좋죠. 그 정책한 사람들이 후시에 몇백 년을 가게끔 그런 설계를 했으면 좋아요. 주민들을 위해 편한 시설, 공원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아파트라든지 그런 건축물 짓지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자연을 누리고 보고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인선 지하화도 이번 총선 여야 후보들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많은 후보들이 공약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던 사안. 시민들은 이번에는 꼭 실현되길 기대했습니다. 그게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같아요. 저도 여기 현대아파트 생기기 전부터서 군생활 할 때부터 여기 인체를 다녔는데
이게 지하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후보도 그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은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아니 뭐 소음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죠 뭐요. 지하하면 좋겠죠. 삼산동 특고 앞선 매설 갈등은 몇 년을 이어온 지역의 핵심 쟁점입니다. 전자파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은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단체 행동을 펼치고 있지만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해결했으면 좋겠죠. 지금 특고합이 학교랑 그 유치원 같은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깊이 내려가야 맞는 거잖아요. 560m는 적어도. 특고합이 참 저희는 사실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그것이 슬그머니 거기를 보니까 파헤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특고합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갖고 거기서 주민들이 이제 데모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도 그게 믿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총선에 당선이 되면 그거를 좀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평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들. 주민들은 이번 총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 주권찾기 캠페인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조직위에서 발굴한 시민 제안 공약 중 오늘은 문화 분야를 짚어보겠습니다. 최문영 인천 YMCA 사무처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각 정당에 전달된 이 시민 제안 공약 중에서 문화 분야의 공약을 좀 짚어볼 텐데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예, 크게 두 가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천 지역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해서 KBS 수신료를 재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해양문화도시 인천으로서 한국극지연구원을 설립하고 제2세빙연구소의 인천항, 모항을 지정하자. 그런 두 가지 내용입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하나씩 꼼꼼히 짚어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 수신료로 만들어지는 방송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인 KBS가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굉장히 크죠. 이 KBS의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 현안에 대한 보도 방향, 지금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이번에 그 YMC에서 그 조사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KBS의 인천 지역 현안 보도 행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봤습니다. 네. 최근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이라고 할 수 있었던 수도권 매립지 문제, 그다음에 제2공항철도, 뭐 고등법원이라든가 해사법원과 같은 그 사법 주권 현안 그런들의 그 방송 보도 빈도수를 분석했더니 KBS의 보도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전국에서 지금 세 번째로 많은 시청률을 납부하고 있는 곳이 인천인데 오히려 그 KBS 수신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번 주권 찾기 캠페인에서 향후 이제 수신료만큼은 인천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각 당에 이번에 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천 주권찾기 캠페인에서 수신료에 인천 환원을 좀 주장하고 있는데 향후 이게 어떻게 추진하게 될까요? 예, 그 지역 방송 활성화는 이제 곧 그 지역 문화로도 이제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가름하게 되는데 네. 지금 그 인천 시민이 납부하고 있는 그 수신료에 비해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매우 낮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뭐 KBS 인천 총국이 없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보도 행태도 이제 그 취약할 뿐더러 KBS 홀과 같은 어떤 그 문화 시설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네. 300만 인구 광역 도시인데 이러한 것은 좀 걸맞지 않은 것인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이를 이제 주권 찾기 캠페인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좀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또 정치권에도 요구를 하는 그런 일을 해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언론 환경이 조성이 돼야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또 살펴볼 텐데요. 인천이 해양 문화도심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국립시설이죠. 이 극지연구소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인천 송도 신도시에 지금 극지연구소가 있는데 인천에 있는 유일한 그 국립시설입니다. 네. 이제 극지연구소는 이제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본원이고 여기가 이제 연구소인데, 네. 그러니까 부산에는 본원이 있고 지방 인천에는 연구소를 둬서 균형 발전을 이제 꾀한다라는 취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부산시하고 이제 부산시민사회가 극지연구소마저도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부산은 해양 수도로서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부산의 해양 항만 수산의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극지연구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극지연구소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이제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독립적인 연구 활동의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부산으로 이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를 한국극지연구원으로 좀 조직을 격상시켜가지고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연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그 개정 법안이 지금 국회에 지금 네. 계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관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신데 또 네. 인천항을 모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약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예, 지금 국지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쇠빙연구선이 있는데 아라온호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연중 300일이 넘도록 남극과 북극을 오가면서 그 쇠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2 쇠빙 연구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부산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극지 연구에 대한 방향성이 나눠지게 되고 양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구의 그 질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한 곳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인천에 이 모항을 건설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이제 부산 정치권에 대비해서 우리 인천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 제안 공약 중에서 문화 분야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최문영 인천 YMCA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가 된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요. 20대 청년들이 이들의 생애 첫 투표를 축하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현매 기자가 소개합니다. 투표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 생애 처음으로 투표장을 찾게 된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20대 청년들의 메시지입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명언입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고 투표날 투표하러 가지 않거나 엉뚱한 투표로 무효투표하지 않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태까지 청소년은 사회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투표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요. 청소년들도 이만큼 정치 참여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그런 뜻깊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보자들의 면면과 공약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청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모아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공약 꼼꼼하게 따져보고 꼭 투표권 행사해주세요. 아직 투표가 익숙치 않은 청소년들을 위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청년대학생 기자단은 SNS로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 절차와 투표 주의사항 등을 알리며 어렵게 얻어낸 투표권인 만큼 꼭 행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이지만 나아가 청년이 될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개척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모두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꼭 투표소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 한 표 투표권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이상 청소년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꼭 투표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할 때는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투표용지 2장을 받아 흰색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연두색에는 지지정당을 각각 표기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매입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21대 총선에선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하나는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용지입니다. 기존은 국회의원 정원 300명 가운데 253명은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고 나머지 47명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배분해왔습니다.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이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에 연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당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라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300석의 10%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30명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20명이 됩니다. 기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점과 정당 득표율,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석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한 거대 양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연동형이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의 100% 적용한다면 준연동형은 50%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인 A당에 이를 다시 적용해보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정원 300명의 10%인 30명에서 50%만 준연동한 15명입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5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한 거대 정당은 기존 비례대표 제도의 이점을 포기하지 않고 제도를 또 한 번 변형합니다. 결국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가운데 최대 30석까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권의 셈법에 따라 수식이 복잡해지고 자매 정당이라 불리는 비례 위성 정당이 난립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6억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원격 수업에 필요한 마이크와 웹캠 등 기자재 구입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각 학교에서는 기존 학급 운영비에 더해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원격 수업과 온라인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천 시민들이 한 명당 5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부천시는 3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700억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이달부터 소득 기준 등 별도의 조건 없이 모든 시민에게 한 명당 5만 원씩 414억 원을 지급합니다. 또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28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캐시백 혜택을 확대했던 인천 지역화폐 이음카드의 3월 결제액이 2월 결제보다 64.2% 증가했습니다. 인천시는 3일 이음카드의 3월 결제액이 모두 1,883억 원으로 2월 결제액 1,147억 원보다 736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음카드 결제액이 늘어난 이유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지역경제 위기로 캐시백 혜택을 최대 4%에서 10%까지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인천 이음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음카드 결제액과 이용자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말 날씨입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7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 11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크게 기온이 오르겠고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큰 기온 변화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1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개는 무척 건조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에 내륙 많은 곳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되겠는데요. 불씨 관리 계속해서 꼼꼼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